안녕하십니까. 아이루미 성형외과의 윤곽 파트를 맡고 있는 황창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윤곽 파트만 아니고 윤곽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윤곽, 양악, 이중턱 흡입 묶기, 안면 거상, 이마 성형, 체형도 가끔 해요. 흡입. 그리고 일반 보형물로 귀족 보형물과 턱 보형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뼈 수술에 대한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 대해서 보형물 얘기하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루미 성형외과는 뼈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보형물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앞턱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턱 보형물이라고 해서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비스툴이라고 이거 보형물을 보면 6mm짜리도 있고 좀 넓은 9m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턱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뾰족한 V라인 턱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짧은 무턱, 짧은 턱에 짧은 무턱인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요. 꼭 윤곽수술 이상의 효과도 줄 수 있고 또 간편하고 후유증도 적은 수술입니다. 자, 본 자료 사진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무턱을 가진 환자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턱이 짧으니까 이중턱이 또 생겨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먼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보형물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대충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미용선에 대해서 분석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약 4mm 정도 전진을 해야 턱이 생긴다. 피부가 얇아지면서 높아지게 돼요. 그럼 실제로는 5나 6mm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 게 좀 경험이죠. 이렇게 딱 앞에 올려주면 수술이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가 또 보형물 할 때 분석해 봐야 되는 게 턱의 비대칭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케이스도 오른쪽으로 턱이 좀 쏠려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면 턱 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살짝 보형물은 왼쪽에 위치하게 해준다.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 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윤곽도 마찬가지고. 위에 아래에서 보게 되면 또 이 높이 차가 있어요. 보통 왼쪽이 뒤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깎아서 오른쪽 면을 좀 깎아서 높이를 맞춰주고 왼쪽으로 쏘는 그런 동작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쏘면 그냥 이동만 시켜놓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고정이 없으면 전부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실로 꼬매든 좌우로 이렇게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겉보기에는 크게 막 지장을 주진 않아요. 보형물 자체는 일종의 필러나 지방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별 지장은 주진 않지만 이게 비뚤어지고 고정이 잘 안 되면 잇몸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우식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된 위치에 나사 2개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적인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뼈의 우식을, 뼈의 침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형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사로 고정이 돼서 높이가 일정해진 보형물은 크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정이 되어지지 않고 위치를 이탈한 보형물은 문제를 발생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뼈를 녹이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뼈의 침식 궁금해 하시죠? 자, 보형물이 분명히 시술자는 가운데 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무려 약 4mm가량의 뼈가 침식이 됐고 심지어 세 번째 송곳니, 왼쪽 송곳니빨 뿌리가 노출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고정, 두 번째도 고정입니다. 절대 보형물은 뼈 바닥에 있을 때는 움직이게 놔둬서는 안 되는 구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정핀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동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뼈 수술을 통해서 재건을 했는데 침식된 뼈 부분에 대해서 미니 V라인 수술에서 나온 뼈를 이식을 하고 그 위에 뼈로 채우게 돼서 수술 후에 턱 모양을 보형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형물 재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대로 고정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단순한 앞턱 보형물이라 할지라도 경험 많은 시술자에게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귀족 보형물 얘기를 살짝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귀족 보형물이란 이 팔자주름 아래에 이식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송곳니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보형물을 박으면 된다. 쑥 꺼져 있으니까 여기 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거 깎지도 않고 그대로 요거 보형물을 놓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3차 신경이 눌리죠. 신경도 눌리고 그 다음에 콧볼 위쪽까지 너무 위로 올라가서
코가 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다듬어서 써야 돼요. 높이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잇몸 위쪽에 바로 걸릴 정도로 아래로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실로 고정하거나 단순히 넣게 되면 바깥으로 새거나 위로 삐뚤어지거나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위치에 움직이지 않게 확실하게 핀으로 고정해주는 동작이 무엇보다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확실한 고정을 해야만 이런 침식으로 인해서 나중에 빼내거나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앞턱 보형물과 팔자 기족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간단한 수술이지만 윤곽 원장님들 찾아가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특히 프로필에 대해서 프로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양악 수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 보형물 수술이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턱도 단순하게 턱만 높이만 세우면 안 돼요. 옆에도 이뻐야 되고 정면도 이뻐야 되고. 그러면 턱의 높낮이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 뼈에 대해서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술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코 같은 경우 실리콘 같은 거 부작용 나면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얼굴 보형물도 그게 교체해요? 가능합니다. 교체도 가능하고 제거도 가능하고요. 일부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물질이다 보니까 이빨이 나쁘거나 치아가 안 좋은 경우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잇몸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필요한 경우에 제거도 가능하고요. 사이즈가 낮다 싶으면 높은 걸로도 교체도 가능합니다. 턱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 빼고 넣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 사실 10분, 15분 이내로 끝나는 시술입니다. 수술입니다. 수술이라 하죠.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런 후유증 없이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윤곽적인 면에서. 그래서 케이스가 된다면 절대 이 보형물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뼈라고 해서 턱, 사각턱, 앞턱, 광대, 양악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루미 성형외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알차고 신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황창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